사다TV 유신쇼 15주년 특집기획 BJ 스쿨. 네, 오늘 BJ 스쿨 첫 회입니다. 사실 좀 긴장감도 되고 오랜만에 또 소리가 불안정하네. 소리 좀 이상하면은 얘기를 해주세요. 음악 소리 팝콘 TV는 조정 못합니다. 그럼 팝콘 TV 얘기를 해주세요. 다른 데는 다 잘 들리는데 팝콘 TV만 그런 거니까 그건 내가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디오 부분은 팝콘 TV 쪽 요청을 해주시고. 자, 오늘 BJ 스쿨 첫 회를 맞이를 했습니다. 글자 잘 보이죠? 뭐 그 글자보다는 주둥이로 나불나불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BJ 스쿨을 하려고 했던 취지가 뭐냐? 원래는 이제 BJ 스쿨을 준비했던 게 아니라, BJ 기획사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메인까지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라떼라든가 근혜영님이라든가 뭐 김창우라든가 많은 사람을 영입할 계획을 세웠으나 예산 부족과 여러 가지 각종 소송과 등 여러 가지 클린 캠페인에 관련된 어려움 때문에 저기 그 엔터테인먼트 이름도 지어놨어요. 바보 엔터테인먼트라고 도메인까지 다 사놨는데 클린 캠페인 고저기 뭐야 홈페이지 작업하다 보니까 자금이 바닥났고 도저히 만들 상황이 안 되고 또 뭐 이탈 갑자기 잠수를 탄다든가 그래서 기획사보다는 스쿨로 먼저 시작을 하자. 그래서 바보 이엔트닷컴이라는 도메인까지 사놨었는데 결국은 이제 요게 물러가고 BJ 스쿨로 됐습니다. 왜 바보냐? 아낌없이 준다는 얘기죠. 요 기획사가 이제 공익 엔터테인먼트라고 최초로 도입되는 건데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이제 홍보해주고 같이 프로그램 만들고 나중에 떠가지고 다른 기획사로 이적할 때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떠나는 거예요. 기쁘게 박수 쳐주면서. 그러니까 뭔가 무명이나 무명 그 가수, 무명 개그맨, 무명 뭐 그런 사람 없이 안 받고요. 계약금 10,000원. 저희 계약금 10,000원을 주고 홍보해주고 일 따주고 같이 제작해서 출연료를 만드는 재창조하는 엔터테인먼트였는데 여력이 부족해가지고 아직 이제 꿈으로 남겨놓고 BJ 스쿨을 먼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BJ 스쿨에서 가르쳐 드릴 부분들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정신적인 멘탈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방송하는 법은 정말 간단하거든요. 하지만 이 방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멘탈이라고 봅니다.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가 필요한가 기술적인 거에 집착하게 돼요. 어떤 장비로 할 것인가. 일단 방송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캠하고 마이크부터 질러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그 다음에가 컨텐츠 1순위, 2순위, 3순위가 되겠습니다. 그 정신이 왜 중요하냐면 뭐 아프리카 TV나 팝콘 TV도 마찬가지지만 악플러들이 참 습격이 많습니다. 이 악플러들에게 상처받고 고통받고 나중에는 방송을 접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요거를 극복을 해야 돼요. 요 정신은 게이지를 조절을 해야 된다. 희노애락 방송을 하다 보면 기쁠 때가 있습니다. 딱 왔는데 띠바 어떤 사람이 팝콘 1,000개를 쏴버렸네. 졸라 기쁘네. 아니면 시청자들이 와가지고 막 재밌어요, 뭐 멋있어요, 막 칭찬을 받았어요. 그 기분이 막 업된단 말이죠. 기분이 그냥 이웃집 누나
누나 치맛자락을 잡고 쭉쭉 올라간단 말이야. 하여튼 그 희노애락에서 희 부분에 이게 상당히 사람들이 처음에 끌리게 되죠. 발정이 나게 되는 거예요. 방송도 발정 나가도 우에우에 그래서 막 불끈불끈 그냥 쓰리발딱으로 발정이 나가가지고 방송에 빠져들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고비가 온다는 거죠. 바로 노죠. 대부분 그 악플 시청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띄워주다가 빤스를 내려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홀라당 벗겨버리죠. 그게 그 악플러들의 특징인데 그러다 보면 멘탈이 한 번에 붕괴되게 됩니다. 대부분의 BJ들이 저는 모든 BJ들이 이 붕괴를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멘탈 이 붕괴되면서 그러니까 인방갤러나 대부분의 그 빨판을 가진 종족들은 말이죠. 엄청 빨아대요. 4분의 3 박자로 쪽쪽쪽 애기가 엄마 젖 물듯이 그저 야동에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노함에서 그냥 쭉쭉 단물이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얼었다 녹였다 해가지고 완전히 동태눈깔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정신의 악플러들의 특징이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숫자들이. BJ들의 멘탈을 금가게 하려고는 방송을 망치는 가장 중요한 거죠. 꼬시는 거죠. 여색 밝히는 거, 남색 밝히는 거. 내가 어떤 여BJ가 있어요. 정말 조신했고 순수한 BJ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초반기에 막 물어보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유신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딱 한 달 지나더니 방송에서 오빠! 이지랄하고 작두 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주말마다 그냥 모텔에서 단합대회하고 하신 분인데 이거는 이제 욕이 되겠죠. 욕정. 욕정에 빠져가지고 그냥 주말마다 그냥 모텔에서 여관방에서 그 MT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런 부분들. 그러니까 방송을 이제 호기심을 느끼고 뭐 유료할 땐 별풍선이나 뭐 팝콘도 받고 인기가 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희희낙낙하고 이제 우쭐한 거죠. 어떤 새끼는 연예인인 줄 알아요, 진짜로. 나는 지금도 누가 좀 사진 좀 찍자고 하고 알아보고 뭐 사인해달라고 그러면 살짝 뻘쭘하거든요. 근데 어떤 새끼는 아이씨 나 연예인이야 씨. 이런 새끼가 있어요. 또라이 새끼죠 이거는. BJ는 연예인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뭐 TV 조금 나오고 인터뷰한다고 해서 이게 똘끼가 있어가지고 미친놈들이 막 지가 연예인인 양 이렇게 희희연역 다니는데 그런 그 또라이 새끼들은 저 돌의 미친놈이라고 볼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기쁨에 만끽해서 준 연예인병이 걸려서 또라이가 되는 놈. 특히 그 BJ 명수 사건에서 여자들 꼬셔가지고 여중생 여고생 꼬셔가지고 성범죄 일으켰잖아요. 이게 바로 그 준 연예인 근성 이고 그 다음에 분노에 무너진단 말이죠. 미리 데뷔를 안 했다가 막 졸라게 빨던 매니저나 뭐 VIP나 애청자가 이제 디스를 한번 걸면 멘탈 붕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욕정, 사랑에 빠진다는 거죠. 방송을 하는 이유가 여BJ 꼬시려고. 자기도 BJ라는 거야. 시청자 좀 되고 여BJ 꼬시려고 어떻게 한번 그냥 시청자로서는 다가사기가 이빠이 힘들거든요. 쾌락에 빠진다는 얘기죠. 돈을 그냥 호구 새끼들이 그냥 대동맥을 갖다 놓고 빨대로 쪽쪽 빨고 그냥 방만 열면 빵빵 쏴줘. 룸사롱, 섹시바, 안마방, 지랄, 연병 그냥 떡 싸먹으러 여기저기 다니고 세계의 섬 갖다 다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희노애락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붕괴돼가지고 사실상 지금 현 시대의 BJ들의 방송은 어떻게 되냐 쓰레기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뭐가? 희노애락의 게이지를 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의 기본은 정신 이걸 어떻게 적당히 잘 조절해서 방송하면서 연애질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즐길 수 있습니다. 화도 낼 수 있고 즐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게이지를 조절 못하면 BJ 명수 사건 성범죄자가 된다든가 완전히 가불병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요거를 가장 중요하게 합니다. 최근에 저희 뭐 사자TV에 후원도 많이 하고 했었던 그 가빈사랑 님께서 지금 4주째 저를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약 올리면서 후원해줄까? 후원해줄까? 뭐 밀당도 아니고 말이죠. 후원해줄까? 말까? 후원해줄까? 말까? 그러면서 사사건건 트집 잡고 말이죠. 그게 바로 이 정신력 멘탈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속에
제가 말한 거, 에? 뭐가요? 아, 요게 슬플 해자라고요? 내가 말하는 건 사랑 해자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슬픔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슬픔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예, 사랑 해자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욕정에 대해서. 예, 모든 거를 그냥 한자어대로 설명하지 마시고, 아, 요렇게 설명했으면 사랑 해자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쭈꾸미 같은 놈. 그래서 희노애, 사랑애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 슬픔을 조심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반대 또 그 추가를 하게 되면 슬플도 조심해야 돼요. 엄마 사기당했어요. 이제 헤어졌어요. 우리 집 개가 아파요. 이런 병신 같은 소리 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 거기서 질질 짜요? 어? 지 아빠 엄마가 아픈데 왜 방송에서 질질 짜냐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뭐 본인 방송하다가 슬픈 일이 있거나 그러면 모를까. 지 집에 우환이 있는 거를 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컨텐츠. 잠깐만요. 자, 정신적인 부분을 한번 낼름낼름 더듬더듬 한번 훔쳐봤어요. 자, 컨텐츠. 아, 이런 저 육지랄 놈들이 항상 인방개를 까는 게 뭐냐? 자, 잡담은 컨텐츠가 아니냐 맞냐 라는 것 때문에 싸웁니다. 자, 악플러 이 삼손의 똥구멍 같은 놈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유시는 잡담하면 컨텐츠가 아니다. 별창은 잡담하면 컨텐츠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방갤러나 이 집안의 피가 그 후쿠시마 원전 그 오염수에 오염된 이 원숭이 새끼 같은 놈들은 유신이 잡담하면 컨텐츠가 아니다. 별창이 잡담하면 컨텐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방송을 한번 볼까요? 유신이 음악 틀면 저작권 위반이다. 별창이 음악 틀면 음악 방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개살구 역적두목 같은 놈, 이런 놈들이 흉노적 아들들이거든. 피받은 놈들. 제가 보기에는 어떤 거냐, 잡담의 주제가 있으면 컨텐츠다. 잡담의 주제가 없으면 컨텐츠가 아니다. 그냥 예패내가 앉아가지고 음악 틀어놓고 에이 우리 집 강아지가 똥 쌌는데 치워야 되는데 아우 씨 그냥 멍 때리고 있어요. 왜? 그냥 돈 줄 때까지. 돈 줄 때까지 멍 때리고 있는 게 컨텐츠냐? 그게 잡담이냐? 모든 거에는 주제가 붙으면 컨텐츠다. 그래서 잡담의 주제, 사는 얘기든 어떤 얘기든 주제적인 테마가 있다면 그건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 음악에 사연이 붙으면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음악을 틀어주면서 사연을 소개해주면서 틀어준다든가. 근데 언제 터지나 보면서 호구들 눈치 보면서 그냥 그냥 가슴골만 그 굴 파는 그런 방송이 음악 방송이냐 과연. 이거는 돌아가신 이종환 선생님이 보면은 밤에 디스크로 대가를 찍어버려요. 밤에 디스크 찍어. 이종환 선생님이나 뭐 김기덕 씨나 DJ 출신이 보면은 음악 틀어놓고 가슴골 보여주고 그 저 언제 터지나 호구들 눈치 보는 게 쏘면 남친이라고, 그게 음악 방송이면 그 DJ 배철수 씨가 기타 전기 기타로 대가리를 찍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잡담에도 주제가 있으면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의 뭐 어떤 뭐 핫 이슈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하면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유신이 잡담하면서 뭐 악플러들은 신세한탄이라고 그러고 시청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유 토크라고 하죠. 프리한 토크 시간이다. 오히려 그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오히려 인간적이고, 그쵸? 사는 얘기 하니까. 근데 주제 없이 그냥 비웅씨처럼 누가 안 써요? 야외 방송 해야 되는데 50만 원, 백두산
이거는 저기 뭐야, 그룹 백두산 리더 유현상 씨가 드럼으로 대가를 찍어버려야 돼요. 백두산 지들이 무슨 산악 등반원이야? 백두산을 타게? 예? 아주 이런 새끼들은 아주 그냥 군대 보내가지고 저 훈련하면서 산 타게 만들어줘야 돼. 이 산타크로스 똥꼬먹 같은 새끼들은 아주 그냥. 자, 뭐 개요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력이고 정신이고 그 다음에 컨텐츠다. 자, 그러면 컨텐츠를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호!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호감할 때 호자인데. 좋아하는 거. 대부분의 아바타 BJ 개쓰레기 삼류 양아치 더덕 처먹고 똥 싸는 새끼들은 뭐냐? 남이 좋아하는 거. 컨텐츠가 있는 BJ, 제대로 오래가는 BJ와 개쓰레기 아바타 BJ와 차이점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좋더라. 예를 들어서 양띵을 봤을 때 마인크래프트를 좋아했단 말이야. 그래서 주변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컨텐츠가 돼버렸고, 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하면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더빙을 하면서 그게 떴단 말이죠. 각자 좋아하는 거. MC 인지는 사람들을 웃기는 거, 표정으로 웃기고 재미있는 말투로 웃기는 걸 좋아해서 개그지향 방송을 했고, 그쵸? 북극곰은 한잔 방송, 술을 좋아해서 한 잔 마시면서 인생 살아가는 얘기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한 잔 컨텐츠가 됐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사람들은 오래 간단 말이에요. 예. 물론 이제 생활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못할 수 있겠지만은 컨텐츠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호기심을 가지고 오래 할 수 있는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단 말이죠. 자기 개나 고양이가 있어요. 길에는 정말 귀여워 죽겠어요. 근데 혼자 보기는 아깝단 말이죠. 그거를 찍어서 내보내는 것도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남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지향하는 사람 봐라. 이쁜 여자, 야시시한 여자 데려다가 춤추고 성적인 질문하고 스킨십하고 그런 것들, 정액 비빔밥, 똥 처먹는 거, 남의 집에 똥 싸는 거, 집 때려 부시는 거, 이건 누가 좋아하는 거다? 그런 방송을 원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다. 그런 방송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로 간다? 골로 간다는 얘기죠. 골.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골로 간다. 자극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냥 섹스, 막장, 뭘 하든 돈만 벌면 돼. 결국은 돈을 추구하다가 골로 가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컨텐츠의 가장 기본은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남 따라하죠. 누가 먹방하면 나는 다른 사람 2개 먹을 때 10개 처먹어야지. 그러다가 나중에 뒤룩뒤룩 살쪄가지고 건강 망치고 인생 망치고 더럽게 처먹더라. 나는 무슨 마구간인 줄 알았어요. 뽀뽀하면 죽으라고. 나중에 먹방에 대해서 강의를 따로 하겠습니다만은 각 컨텐츠별로 강의를 따로 할 거예요. 게임, 먹방, 그 다음에 이제 개그 방송, 시사 방송, 야외 방송, 다양한 그 컨텐츠별로 또 개요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가장 오래가고 재밌는 것은 좋아하는 거다. 자기가 호기심을 느끼고 말이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을 해야 오래오래 웃으면서 방송을 할 수가 있다. 나중에는 이제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자, 컨텐츠의 잠깐 그 기술. 자, 인터넷 방송은 요새 정말 좋아졌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방송을 쉽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갤로트든 뭐든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든 방송을 시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송을 뭘로 할 수가 있느냐?
PC, 폰, 캠코더로 방송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해외 같은 경우에는 캠코더가 따로 나왔어요. 어떤 응용 프로그램이든 방송을 송출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프리카 TV가 캠코더를 만들었죠. 그러나 졸망했습니다. 지금 뭐 일부가 쓰고 있는데 비싸기만 비싸고 사실상 아프리카 TV 안 한 사람들은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삼성에서 아프리카 TV와 제휴를 만들었을 때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삼성에서 멍청했던 거는 아프리카 TV만 신경 쓰고 캠코더를 만들다 보니까 졸망했던 거예요. 상병신이. 삼성에서 그 캠코더를 기획했던 사람은 정말 부족한 거예요. 만약에 유튜브, 뭐 그 다음에 유스트림, 뭐 다양한 트위치 TV 이런 다양한 것과 연동해서 방송을 실현할 수 있게 해놨다면 팝콘 TV도 추가할 수 있고 그렇게 했으면은 그 캠코더는 엄청나게 더 팔릴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국내 마케팅, 국내 수단으로 썼기 때문에 가격은 100만 원, 풀옵션으로 100만 원이 넘는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개걸레다 이렇게 볼 수. 그래서 중요한 게 PC하고 폰인데 자 저는 이 폰에 대해서 지금 저도 팝콘 TV 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능이 추가가 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요. 팝콘 TV도 폰에 좀 더 신경을 폰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폰의 최적화를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PC도 PC지만 PC는 갈수록 줄어들고 스마트폰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앞으로 개요적으로 PC로 방송하는 법, 폰으로 방송하는 법 이거는 찍어서 올릴 거예요. 찍어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처음에 방송하기 누르고 제목이나 뭐 이런 거 설정하고 그 다음에 딱 하면 되거든요. 어려운 게 없어요. 전혀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쉬운 부분. 기술이 상당히 저 때만 해도 리얼 플레이어 아세요? 지금도 있는데 리얼 플레이어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리얼 플레이어는 지금의 곰 플레이어 이런 거 상대가 안 됐어요. 왜? 모든 야동은 리얼로 통했거든. 리얼. 그때 당시에 미디어 파일 그 스트리밍 기술이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리얼 프로듀서라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인코딩하거나 이렇게 만들어주는 툴이었는데 그게 엄청 비싼 툴이었어요. 그리고 리얼 서버가 역시 몇 천만 원 했습니다. 1,000만 원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쓸 수가 없었는데 대부분의 해외 야동은 리얼 플레이어 작동해서 제가 그 사다 TV 처음 방송했을 때 제3세계라는 인터넷 방송했을 때 리얼 플레이어 오디오 파일로 올렸습니다. 정말 용량이 작았었는데 그걸 밤새 FTPO로 올렸어요. 7시간 걸렸습니다. 한 30분짜리 되는 그 음성 파일. 그것도 음성이 좋은 그 음질도 아니었는데 그거 올리는데 시간이 7시간 걸렸어요. 지금 방송하는 거는 하늘에서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MS의 미디어 스트리밍 기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리얼이 압도적을 했었는데 MS가 미디어 인코더를 무료로 배포해 버렸었죠. 그냥 더불어서 그거부터 리얼이 하면서 이게 됐었는데 지금은 플래시 방식에 돼가지고 용량도 좋고 화질도 좋은 그런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MS 쪽에서는 이제 실버라이트라는 지금 아프리카 TV가 라이브로 쓰고 있는 걸 쓰고 있고 그래서 플래시 어도비에서 만든 스트리밍 기술과 그리고 실버 라이트라는 또 MS에서 만든 그러니까 플래시의 보안이나 이런 게 좀 취약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말은 그렇지만 사실상 지들 걸로 하려고 배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요즘 폰 PC로 방송을 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개나 소나 다 한다. 사랑은 개나 소나 다 한다지만 그래서 방송도 개 새끼나 고릴라 새끼나 도둑놈의 새끼나 사기꾼의 새끼가 다 방송을 한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다단계로 다른 사람 눈물 흘린 사기꾼 새끼도 방송을 하고 있고 범죄자 새끼들도 방송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방송을 이제 앞으로 강의를 뭐 강론으로 하나씩 하겠습니다만은 그때그때 이 BJ, 브로드캐스팅 자키 요거의 매력은 무엇인가? 매력은 BJ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점, 요새 띠바 여자 하면 꼬실라면은 뭐 클럽 가가지고 부비부부하고 막 옷도 신경 써야고 막 근육도 좀 나와줘야 되고 뭐 여기저기 뭐 대가리부터 존슨까지 신경을 써줘야 돼요. 향수도 뿌려야 되고 막 요즘은 무슨 남자도 막 화장하고 다니잖아. 그쵸? 장점 뭐가 있을까? 사람을 사귈 수가 있다. 사교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꼭 밖에 나가지 않아도 어디 밖에 나가서 공원에서 그냥 개 끌고 개 좋아하는 누구 없나 그냥 골빈 여자 없나 그냥 개 좋아하는 여자 없나 그러면서 개 끌고 다니고 뭐 고양이 껴안고 다닐 게 아니라 BJ를 하게 되면은 사교에 앞설 수 있다. 서로 이렇게 친해질 수도 있고 호감을 보일 수도 있고 사랑에 빠질 수도 있고 스마트폰의 세상이고 그러나 단점은 뭐냐? 단점은 사생활 침해를 당할 수가 있다. 우리가 방송을 하다 보면은 어떤 새끼들 다 얘기해요. 저 씨발 부천 살아요. 주소가 뭐 뭔 동이에요. 평신동이에요. 계산동 18번지에요. 씨발 나 진짜 나는 어느 대학교를 다니고 어떤 상병신이 그걸 다 공개하는 새끼가 있어요. 친해진다고. 어떻게 자기를 이용할 줄 알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학교 가다가 대갈통 짱돌로 깨지고 뒤져 있고 나중에 아구통 털려 있고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교는 좋은데 사생활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위험성이 있다. 덴저러스하냐고. 저도 막 물어봐요. 유신님 제가 술 한잔 사드릴게요. 그 술이 제사상의 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신님 고기 사줄게요. 그 고기가 내 죽어가지고 장례식장에 육개장에 쇠고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늘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조심해라. 개인정보 조심해라는 얘기예요. 사생활 침해가. 요즘 이게 그 우리가 저기 정사겔, DC 인사이드 정사겔에서 살인사건 나오지 않았습니까? 친했다가, 좋았다가, 잘 알고 지냈던 사이인데 어느 날 와가지고는 배돼지를 회 떠버린단 말이죠. 이게 위험성이 있다는 거. 사생활을 너무 공개하지 마라. 그리고 만날 때는 자기 집 근처가 아닌 중립적인 장소, 중간의 장소에서 만나는 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만나는 게 좋다란 얘기죠. 자, 그러면 또 장점이 뭐가 있냐? 사교,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여자를 사귈 수도 있고 뭐 남자를 사귈 수도 있고 다 있다. 장점이 뭐냐? 외롭지 않다는 얘기죠. 외롭지 않다. 그 방 열어놓고 이제 자주 오다 보면은 즐겨찾기 해놓은 애청자들이 그냥 형님 오셨어요. 누나 이씨와 왔어 나 그러면서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자기 하소연도 하고 슬픈 뭐 서로 응원도 해주시고 시험 보는데 잘 봐라 이렇게 응원할 수도 있고 외롭지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또 단점이 뭐냐? 의존한다는 거죠. 의존.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데 맨날 피자 사줘, 치킨 사줘, 뭐 사줘, 빤스 사줘, 브라자 사줘. 그런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의존이 생겨버린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끄러움도 있고 서로 저기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부탁을 잘 못하는데 뭐 이제 유료 아이템도 쏘고 좀 챙겨주고 그러다 보니까 의존도가 높아가지고 이건 개거지 산거지가 우주대거지가 돼가지고 누나 나 빤스가 구멍 났어. 누나 컴퓨터 사줘 뭐 사줘 개거지 사줘. 그래서 완전 각설이 개거지가 되고 영화 보여줘 뭐 해줘 지랄아줘 연병어줘 와가지고 나 샤워시켜줘 이런 의존도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베이비 오 짐승 개거지 그 베이비가 된다는 얘기. 의존력이 뛰어난 그 된다는 얘기죠.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 연관성이 있어요. 사교, 사생활 침해, 외롭다, 의존도가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장점이 뭐냐? 장점은 뭐냐면 용돈이 생긴다는 얘기죠. 방송도 하고 자기 컨텐츠가 좋고 입담이 좋으면 용돈벌이는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대부분 처음에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씨 띠바 유신처럼 아이 띠바 누구처럼 벌어야 되겠다 이런 개욕심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남의 거 베끼고 무리수다가 아웃되는 겁니다. 용돈 처음부터 이거는 나에게 플러스다 나의 전부가 아니라 이건 플러스다라고 해서 열심히 자기가 방송을 하고 하다 보면은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방송이 즐거우니까 계속 열심히 방송하다 보니까 시청자도 늘고 시청자들이 또 유료 아이템도 쏘고 챙겨주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머니를 또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머니가 또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되느냐? 돈귀가 된다는 거, 귀신 새끼가 된다는 얘기죠. 돈창, 별창이라고 부르는 정말로 인정하는 신의 경지의 거지 새끼가 된다는 얘기죠. 백두산을 오르고 이 돈귀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백두산에 오르니 여자가 있더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백두산에 오르니 여자가 있더라. 이 돈귀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다리를 잘 탑니다. 사다리를 잘 타고 사다리를 타고 백두산을 잘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자를 이용해서 돈벌이에 환장했다. 일석이조죠. 돈도 벌고 욕정도 채우고 일명 충전기 이론입니다. 충전을 해야 방송의 질이 나아진다 이런 얘기 나는데 사다리 타는 거 몰라요? 사다리 타는 거 1번, 2번, 3번 뭐 거지, 개거지, 말거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뭐 이렇게 타고 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다리를 모르는 분이 있네. 요 사다리 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BJ가 되면 좋은 점 사람을 인터넷으로 사귈 수 있고 외롭지 않게 대화할 수 있고 서로 용기를 줄 수 있고 용돈 정도에 벌 수 있는 용돈 이상의 벌 수도 있다. 단점은 사생활을 너무 많이 공개할 경우에 악용될 경우가 있고 사귀다가 둘이 여관방 갔는데 그걸 몰카로 찍어서 협박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존도가 높아간다.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시청자들한테 해결해달라고 그런다. 돈귀가 된다. 용돈벌이나 어느 정도의 그 자기가 한 만큼의 수익이 아니라 사다리 타고 백두산 타고 여자 타고 다 타는 거죠. 사다리를 탄다. 백두산 산을 탄다. 여자를 커피를 탄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점을 살려서 BJ가 되는 것의 장점을 살려서 방송을 하게 되면 상당히 유익한 방송이 될 수 있어서 여러분들도 겁을 내지 않고 충분히 방송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근데 유씨는 왜 사교가 안 돼요? 그 얘기를 잠깐 재미의 요소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질문은 이따가 따로 받으니까 질문은 또 강의가 끝나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 악플러나 쓰레기 삼류 양아치 아베 총리의 피를 이어받는 사람들만 몰라요. 잠깐 질문한 사람 강퇴하지 마세요. 자, 말씀드릴게요. 방송 인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유씨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 옆에.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오늘 결혼한 MC 인진. MC 인진. MC 인진 저 5, 6년 알았습니다. 5년 이상, 6년 넘게 알았죠. 7년 가까이 알았습니다. 자, 역사를 한번 볼까요? MC 인진 어렵게 살았죠. 제가 잘 나갈 때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여자친구 바뀔 때마다 죄송합니다. 결혼식나 이런 얘기해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요. 저기 그 대부도 가가지고 북극곰이랑 조개도 사주고
조개구이도 사주고 거의 뭐 한 번 가면은 2, 30만 원치 사줬으니까요. 여자친구 바뀔 때마다 이제 안 바뀌고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축복을 하고 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노는 대학에 있을 때 한번 볼게요. 노는 대학에서 소닉이랑 있을 때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스텝을 구했습니다. 근데 스텝을 V라는 애를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이 V라는 애를 아는 분인데 이 V라는 애가 이제 오디션을 보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스텝으로 이제 인진이가 추천을 해줬으니까 우리 집에 왔어요. 아니 저기 그 노는 대학 스튜디오에. 근데 이제 왔으니까 이제 이력서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력서를 안 가져왔어요. 이력서. 이력서도 안 가져왔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력서 왜 안 가져왔냐고 그랬더니 PC방에서 뽑아온대요. 근데 사진도 그냥 캠으로 찍은 거 하나 붙여놓고 이력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력이 없어. 강추를 해줬어요. 뭐 영상도 잘 알고 다 한다.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도 또 동생이 아끼는 동생이 추천해줬으니까 오라고 그랬어요. 왔는데 짐이 없대요. 짐이 없어가지고 짐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입고 있는 그대로만 온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져오고. 심지어 팬티 한 장 안 가져오고 바지는 다 찢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팬티를 줬어요. 아니 무슨 일하러 온 애가 짐도 하나도 거기서 숙식하면서 있을 거면 짐을 가져와야 되는데 더 웃긴 거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에 늦게 일어납니다. 아침에 한 9시, 10시 우리가 바쁘게 화장실 갈 시간에 일어나 가지고 물을 틀어놓고 거품 목욕을 합니다. 일하는 애가 제일 말단이 저는 국장이잖아요. 국장 있고 팀장 있고 이제 소닉은 또 정식이고 아침 9시 10시에 일어나가지고 거품 목욕을 하면서 뭘 더해요? 스컬리 뭘 더해요? 하면서 1시간 가까이를 그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똥 싸고 막 씻어야 되는데 바쁜데 매일 아침에요. 매일 아침에요. 어?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거는 속옷도 사주고 속옷도 주고 다 챙겨주고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프로게이머들이 와가지고 특집으로 방송하고 있는데 정신없었어요. 바빠서. 근데 스텝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야 얘가 V가. 근데 밖에서 뭐 양파 야채 볶는 냄새가 나요. 아 얘가 손님들 주라고 뭐라도 하나 보다. 지 배고프다고 지금 스텝 다른 소닉이랑 다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방송하고 있는데 밖에서 그 냉장고에 있는 야채 볶아서 혼자 먹고 있었던 거예요. 손님들 다 있는데 손님들 막 게임 막 승부 보고 막 쇼부 보고 있는데 혼자 가서 제일 말단 스텝이 내가 옛날부터 운이 없었나 봐요. 밖에서 야채 볶아가지고 혼자 밥 먹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 일하고 있는데 다들 사람들 국장이 일하고 있는데 팀장.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으냐면 사쿠라라는 애가 있어요. 게임 방송 BJ예요.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노는 대학에 제가 나가고 나서 소희짱하고 사쿠라하고 영입이 됐었거든요. 얘가 알려준 거예요. 뭐냐면 내가 옆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옆에 보조 PC에서 제욕을 한 거예요. 네이트온에서. 그걸 캡처해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갈 데 없는 애를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다 감싸주고 참고 있는데 나는 옆자리에 바로 앉아있는데 내 옆자리에서 바로 네이트온으로 제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그러니까 저하고 밥 먹을 때 전화를 해요. 그때가 아마 제가 그래서 안 쓰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첫날 면접 와서 여자친구라고 통화를 해요. 근데 그 애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여중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걔는 20세 중반이었는데 여중생 2학년한테 야한 얘기하고 이상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인진 보고 뽑았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나갔어요. 내보냈는데 아니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본인도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얘 내보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MC 인진이 뭐라고 한 거 동생이. 걔는 형이 잘못한 거지. 걔는 착한 애라고. 착해서 그런 거라고. 그랬었죠.
그러나 반전은 몇 개 오릅니다. MC 인진과 북극곰이 어떤 일을 당했냐면 자기 집에 있는 돈가방을 훔쳐갔다. 5천만 원인가요? 아마 유명한 사건인데 지금 시간 지나서 자기 집에다가 돈가방을 놔놨는데 인진이하고 북극곰이 훔쳐갔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렇게 이 좋은 동생이라고 끼고 들어왔던 애 때문에 전화해가지고 고소 어떻게 하냐고 나한테 고소. 나는 얘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죠. 얘 때문에 사장한테 졸라 까이고 뭐 이런 애를 뽑았냐고 막 욕먹고. 예. 예. 그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는 고블린이라는 분이 나중에 얘를 데리고 갔어요. 나한테 맨날 뭐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 잘 가르쳐야지. 근데 자기도 일하다가 3개월 만에 나갔더라고요. 돈 문제 때문에 뭐 다른 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자기도 갈라졌어. 그러니까 나하고 이 V가 착하다. V를 저기 가르치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MC 인진도 뒤통수 제대로 맞았고 고블린 그때 당시에 나이스 게임 TV 황 대표도 마찬가지고 방송 인연이라는 거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내 옆에 사람이 없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분이라고 추천했던 사람한테 뒤통수 다 맞고 다시는 그 꺼내지도 않고 이 얘기만 나오면은 바들바들 떠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 방송 인연 함부로 얘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다른 한번 그러니까 재미의 요소로 잠깐 얘기하는 겁니다. 까는 게 아니라 있었던 내용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MC 인진 또 얘기해 볼까요? 네, MC 인진은 많습니다. MC 인진 PSP 사건 아세요? 저희 집에 술 먹으러 왔었어요. 술 먹으러 왔었는데 PSP가 사라진 거예요. PSP가. 근데 나중에 인진이 방송에서 PSP 하면서 이거 연기 형네 집에서 가져왔다고. 저희 집만 오면 다 달래요. 자, 농담인 것 같지만 집에 직접 가져가는 거는 이건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아무리 친해도. 그쵸? 의자 달라고 해서 의자 줬고, 근데 나중에, 그 의자 뭐 별로 소용도 없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희 집만 오면. 그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줬어요. 생일 선물로 줬어요. 추접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상황도 있었고, 요거는 사실 그냥 얘기하는 거고, MT 사건 얘기해 줄게요. 제가 3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때 아마 BJ 사상 미니버스를 빌리고요. 저희 매니저분 그 어머니께서 관리하시는 그 숙소 펜션을 두 채를 빌렸습니다. 이거 웬만한 작은 회사 MT 갈 때 빌리는 거거든요. 큰 펜션은 방이 3개였고요. 방이 3개였고 거실이 엄청 넓었고요. 부엌 있고. 예. 화장실이 2개인가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거는 방이 하나인데 여자분들 할 수 있게끔 따로 이제 한 거. 여자분들이 4명이 온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4명이 온다고 했었는데 인진 온다고 하니까 4명이 다 취소해 버렸어요. 환불. 제 애청자 중에 여성분들이 4분이 오기로 했었는데 MC 인진 온다고 하니까 4명이 다 취소해 가지고 그 별채는 날린 겁니다. 돈을 환불도 못 받고 날려버린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저희가 7만 원이었을 거예요. 그때 저희가 7만 원이었고 제가 이제 뭐 버스 대절부터 펜션 웬만한 건 다 제가 부담을 했었고 그때 고기나 음식 챙겨간 것만 해도 이 경비는 다는데 그때 인진하고 세 명을 무료로 데리고 왔습니다. 특별 게스트로 인진, 북극곰, 최코치라고 그 최진우 저 역대 최초의 스타 챔피언 있죠. 3명을 7만 원 안 받고 공짜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냥 같이 방송 즐겁게 하자고. 근데 셋 다 날새고 온 겁니다. 셋 다 날새고 온 거예요. 최코치는 그때 당시에 그 19금 게임인가 코난인가 뭔가 뭐 하여튼 뭐 19금 게임에 빠져 있었고 인진이는
그때 와우인가 뭐 이렇게 돌면서 빠져가지고 내가 부탁을 수백 번을 했어요. 이거 12주년 특별한 거니까 계속 잡니다. 셋 다 MT 가가지고 준비하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음식 준비하고 셋 다 방에서 셋 다 계속 푹 잡니다. 푹 주무셨어요 아주. 근데 이제 저녁 때 생방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특집 방송을. 얘는 형이 깨우니까 깨웠습니다. 최코치도 어떻게든 게스트고 공짜로 왔으니까 깼습니다. 졸아도. 그래서 게임도 하고 해야 되니까 계속 잡니다. 아마 그 동영상 제가 나중에 공개할 거예요. 끄집어냈습니다. 이불로. 거기 다른 저희 애청자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 반, 2시간을 기다려 1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방송을 해야 되는데 1시간 반을 게스트로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기다리고 있고 근데 중간에 가야 될 사람도 있는데 결국은 중간에 간 사람인데 그리고 나중에 깨웠는데 담배를 끊으면 담배 19금 안 걸었는데 담배를 끊어내가지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12주년 때 내가 MC 인진에게 받은 12주년 선물은 내가 300만 원 넘게 투자해가지고 받은 선물은 경고였습니다. 아프리카 TV 경고. MT 힘들게 갔다 왔더니 경고가 왔더라고요. 담배 보였다고. 내가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저희 12주년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인 매니저들을 다 매니저를 해임했습니다. 모디님 팝콘 한 개 감사합니다. 매니저들을 다 해임해버리고 코겔러들, 악플러들을 다 매니저를 줘버린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매니저들 전화 오고 저 뭐냐, 저 또라이 짓은 뭐냐. 12주년 때 방송을 해야 되는데 매니저들을 다 해임해버리고 악플러들을 그걸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밖에서 저 식사 준비하고 있을 때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매니저들이 담배 보여가지고 아프리카 TV에서 경고 먹고 매니저들 강퇴당하고 이 행동을 했어요 저한테. 근데 또 12주년 때 뭐 한 거 같아요. 담배 때문에 사다 TV에 출연 안 시키다고 했는데 12주년에 온 거예요. 고맙죠 그래도. 근데 그날 냉동고에서 짱구벌레 자기가 꺼내가지고 초콜릿인지 먹고 자기가 먹어놓고는 방제에다가 유신형이 자기 짱구벌레 먹었다고. 나는 그래도 이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킨 시켜주고 술 사주고 했는데 자기가 짱구벌레 꺼내 먹어놓고는 방제에다가 유신형이 짱구벌레 먹어. 자기는 장난일지 몰라도 이런 행동을 해놓고 7만원 면제해가지고 데려갔더니 잠만 자다가 다 망쳐가지고 담배 보여줘가지고 경고 먹고 매니저 강퇴해가지고 매니저들 안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여성 4명 오기라는 사람 다 취소되고. 왜 취소했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잘 때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있고 이 자고 있는 자기 잔 사람들 일어나서 다 자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나는 내가 만약에 인진이 캠프에 갔으면 이런 행동은 하질 않아요. 절대로 할 리도 없고 내가 어디 가서 예전에 그 BJ 캠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대책 없이 제대로 준비도 안 해가지고 나한테 가서 기획하고 MC하라고 그러고. 예? 자,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깔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송 인연이 소중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비모씨 사건이 압권이었죠. 비모씨 사건이. 예. 나는 이 사람하고 화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화해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이건 북극곰도 알고 있고. 근데 여기로 붙었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접근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땐 인기도 없을 때고 생업에 종사할 때인데 일반이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왜 접근했을 것 같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알 수 있죠. 유신하고 이간질하고 싸우게 만들려고 접근한 거잖아요. 그쵸? 정보 빼려고. 제 주소를 넘겼죠. 그때는 제 주소가 공개가 안 돼서 제 주소 넘기고
저에 관련된 내용, 심지어는 새벽에 같이 찾아왔죠. 문 열어달라고. 술 사지고 뭐 했다고 해서. 그래서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보재요. 평생 나한테 밥 한 그릇 안 사던 애가 밥을 사고 싶대요. 이래 순댓국집에서. 예? 그래서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뭐 그림 그리는 애 북극곰 셋이 있더라고요. 이상한데? 해가지고 먹고 있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다 한 두세 명 나오더라고요. 비모 씨가 와가지고는 친한 척하면서 얼마나 나 순댓국에 입도 안 됐어요. 그냥 술 마시러 가자고 해가지고 나중에 만나자고 난 나갔죠. 그랬더니 그때 약속했는데 왜 안 만나냐고 난리가 아니었었죠. 그래서 결국은 동생 아끼는 동생 때문에 화해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나 찾아와가지고는 반대 얘기를 해요. 만나지 말라고. 내가 완전히 공중에 병신 됐습니다. 동생 때문에 화해했다가 또 자기들 깨졌으니까 뭐 하지 말라고. 나는 완전히 병신 된 거예요. 동생 때문에 몇 번 병신이 됩니까? 자, 방송 인연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활용 정점을 끊을게요. 자, 방송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인연을 끊기로 하게 된 정말 7년 동안 다 참았는데, 아까 그런 건 큰 사건이었고 작은 건 상관없고 크리스마스 이브 사건. 제가 피 흘리는 걸 봤을 때 경찰에 신고하자 그 진단서 끊자 한 사람이 인진입니다. 근데 입장이 바뀝니다. 며칠 만에. 술 한잔 하고 나서 입장이 완전히 바뀌고, 중요한 거는 여친이 좋아한답니다. 호감이다. 유심보다. 그 같은 종씨거든요. 저랑 같은 종씨예요. 제가 할아버지 뻘일 수도 있고 아저씨 뻘일 수 있어요. 저보다 상대방을 더 여친이 호감을 느낀다는 거, 그다음에 술 한 잔을 또 그 사태에서 했다는 것 때문에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그런 상황입니다. 한 번도 나는 지금까지 이 동생한테 내 편을 들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 가만히 있어야 된다. 술 한 잔 몇 번 하고 찾아가서, 직접 상대방이 찾아가서 술 한 잔하고 싸바싸바하고, 여친도 평소에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 돌아간 거예요. 그냥 며칠 만에. 그래갖고 통화하는데 뭐라고 한지 알아요, 인진이가? 내가 맞아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고 돈 벌러 나갔는데 형이 바지를 벗기려고 했다고. 나를 몇 년을 알고 그 모진 잘못을 했어도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 소개시켜주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도 봐줬는데, 술자리 할 때마다 남자 좋아한다, 그 클린 캠페인 별거 아니다, 그 그만둬라, 때려쳐라, 뭐 고 임수관한테 기부 안 했잖아, 이런 말을 저희 매니저들이나 시청자들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쏟아내도 참았었는데, 그래서 저는 2년 끊기로 했습니다. 7년의 인연을 끊기로 했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번 한 번도 유신의 입장에서, 형의 입장에서 여자친구 바뀔 때마다 대부도에 가서 조개 사주고, 뭐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말해라,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고 얘기했던 형에게 할 수 있는 일인지, 방송 인연이 소중합니까? 여러분들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단호하게 얘기하면 단언컨대 진행자와 BJ의 관계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리요? 사랑이요? 먹가라고 하세요. 자,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까는 거 아니에요. 자, 라떼 얘기할게요. 솔직하게. 궁금한 거잖아요. 라떼 세 번째예요. 첫 번째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촛불 집회
촛불 집회에 광우병 잘 나갔죠. 그때 뭐 10,000명 이상 엄청나게 인기 많았으니까요. 그때 있었습니다. 근데 클린 캠페인 하다가 배방 박탈당했어요. 청소년 부국장이었습니다. 부국장. 부국장 자리를 줬던 애. 나이가 어렸어도. 어디로 갔다? 잠수 타고 백설양 방송으로 갔죠. 여기서 배방 땄고. 제가 제가 클린 캠페인 하다가 배방 박탈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잠수 타고 다른 클럽 방송으로 이동을 했죠. 자, 그러다가 또 찾아옵니다. 제가 아프리카 TV 다시 복귀를 했죠. 아프리카 TV의 배방이랑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경향신문에 기사가 나는 덕에 와서 일 배우고 싶다. 2, 3주 하고 또 잠수 탔습니다. 또 잠수 탔어요. 2주. 그때 아마 뚝뚝이가 있을 때였나? 일 배우겠다고 내가 안 하겠다. 나 바쁘다. 근데 자기가 일 도와주면서 배우겠다고 해가지고 2주인가 오다가 또 잠수 탔어요. 연락이 안 돼요. 연락도 안 받아요. 두 번째. 군대 가기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군대 가기 전. 그때 음료수인가 사왔나? 갑자기 군대 가기 전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북극곰이랑 환송회까지 해줬습니다. 방송 자료 아직도 있어요. 군대 가서 또 2년 동안 잠수 탑니다. 연락도 없고 없어요. 김덕배라고 군대 가기 전에 형 보고 싶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 이후에 알게 돼가지고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3달 동안 또 일 도와주면서 일을 했습니다. 또 잠수. 학업 때문이라고 하던 일도 마무리 안 하고 그냥 잠수 타버렸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만났을까요? 난 방송 인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촛불 집회까지 잘 나갈 때는 옆에 있다가 클린 캠페인 하다가 배방 박탈되니까 사라진 동생. 부국장이었는데 라미언이와 함께 부국장이었는데 그러다가 또 일 배우고 싶다고 어느 날 연락 와가지고 2주인가 3주 2주일 거예요. 2주 왔다가 또 잠수. 군대 가기 전에 연락해가지고 술까지 먹으면서 잘 갔다 오라고 해가지고 했더니 또 2년간 잠수. 또 같이 형 도와주고 싶다고 일도 배우고 싶다고 왔는데 3개월 하다가 또 학업 때문에 한다고 하던 일도 마무리 안 하고 잠수. 근데 잃는다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실을. 왜 유신 옆에 사람이 없느냐? 더 이상 어떻게 이해심을 하고 어떻게 더 얘기를 합니까? 조커 때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방송 인연을 만나면 내가 왜 항상 을이 돼야 되냐고요. 사실을 밝혀내고 싶어요. 나는 당사자가 와서 따도 상관없어. 근거가 다 있으니까. 자기 하던 일도 안 하고 마무리 안 하고 그냥 잠수 타버리면 나는 물고기에 관심 있다고 해서 수조도 사주고 생물도 사주고 나는 정말 동생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워우원님 팝콘 한 개 감사합니다. 과연 이게 방송 인연이냐. 제가 BJ 스쿨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애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송 인연 별거 아니다. 이렇다는 거죠. 매번 유신이 MC 인진에게, 라떼에게, 여러 동생에게 기회를 주고 인내를 하고 해봐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인연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만 노력해도 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진실은 이렇다. 유신은 이렇게 인간관계를 해왔다. 그 유신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하면 오늘
그 새벽에 하얀 이마음이님 저희 팝콘 TV 저희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정말 평소에 저한테 한마디도 욕을 하질 않아요. 회장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근데 저한테 존경합니다라는 말을 쉽지가 않거든요. 본인이 도와주고 본인이 후원해 준 사람인데 존경합니다. 유신님한테 전 재산을 줘도 아깝지 않은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의 인연, 정말 좋은 인연은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이다. 지켜봐 주신 분들이다. 이렇게 형님 하면서 예, 뭐 해줄 때만, 뭐가 좀 잘 나갈 때만, 그럴 때 형님이 아니라 항상 유신의 옆에 있는, 요즘 자주 못 만나지만 라면이, 공간 2009님, 그 다음에 초코파이님, 이비비님, 아이구야, 달려달려님 팝콘 100개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저는 앞으로 BJ 실습을 하실 분들이든 BJ들 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방송 인연에 너무 갇혀있지 말란 얘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진행자와 시청자와의 사이가 가장 최적의 사이란 얘기예요. 저 동생들한테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아는 사람들한테. 그쵸? 예전에 매니저였다가 뒤통수 깐 사람. 나 그 사람한테 아낌없이 했거든요. 밥 사주고, 뭐 커피 사주고 오면. 다만 하루 못 재워준 것밖에 없어요. 사정이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하루 못 재워준 거 외에는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하루 못 재워준 것밖에는 나는 죄진 게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할 때 방송 인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저 이렇게 동생들한테 휘둘리지 않기로 했어요. 유신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유신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고 함께하고 있는데 유신 주변에 사람이 없느냐. 클린 UCC 캠페인 혼자면 못했어요. 예? 소수 정예였지만 계속 도와주고 그 다음에 늙은 사자님 낮에 가끔 오시는 늙은 사자님 같은 경우엔 전단지 후원해 주시고 예. 정말 소수 정예지만 그분들 하나하나가 그 다음에 그 전단지를 또 뭐 예. 같이 함께 나눠주신 분들도 있고 토마스님 한 분이 생각이 안 나네. 시험 공부한다고 하셨는데 코우심님도 있었고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유신 곁에 사람이 없습니까? 다만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고 이어지고 새로 또 만나고 그런 인연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저도 한때는 인연이 떠나가고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그걸 이어보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억지로 붙여봐야 소용이 없어요. 인연이 떠나가지만 새로운 인연이 또 오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종착역이 아니다. 나는 간이역이다. 간이역이다. 시작역이 있고 종착 끝에 역이 있으면 나는 중간에 간이역일 뿐이지 시작역이 되고 싶지도 않고 종착역이 되고 싶지도 않다. 모든 사람들은 처음 방송이 다 달라요. 처음 본 방송, 시작한 방송이 다 다릅니다. 그걸 보다가 유신 방송에도 잠깐 들을 수 있고 그 간이역의 경치가 뛰어나고 사람이 좋고 재미있어서 간이역에 좀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종착역 마지막 보는 방송의 역이 되지 않더라도 시작과 끝이 아니더라도 간이역으로서 시청자들의 쉼터가 되고 그리고 그 오고 가는 사람들 또 여기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신이 어디서 방송하는지 사자TV.com이라는 곳에서 방송하는지를 모든 시청자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신은 간이역으로 만족한다. 나는 누구의 시작이기도 바라지 않고 누구의 끝이기도 바라지 않는다. 저는 그냥 그 사람의 기억에서 잠시 쉬었다 가는 간이역으로 기억되는 것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는 나의 첫사랑이길 바라고 끝사랑이길 바라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이었지만
그 사람은 나의 사랑이었다는 기억만 남았어도 그때 한때 재밌었지. 그때 유신쇼 재밌게 봤었는데 그런 단편적인 기억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체어맨 W님 감사합니다. 팝콘 개. 내가 라떼나 MC인진에게 그렇게 상처를 입었더라도 나는 그 동생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다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알아야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을 욕하고 험담하고 치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좋은 점뿐만 아니라 그들의 나쁜 점도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사람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좀 총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90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제가 지금 특강을 시작한 지 오늘 첫 강이지만 벌써 66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욕심을 버려라. 그럼 얻을 것이다.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너무 많이 품고 있으면 결국은 그 욕심이 본인을 잡아먹는다는 얘기죠. 자, 성인 방송에서 너무 다 보여줘 버리면 나중에 식상하단 말이에요. 딴 사람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심지어 성인 방송도 그래요. 보일 듯 말 듯. 애간장하게, 애교와 여러 가지 섞어서 그렇게 해야만이 오래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모든 방송에는 노하우가 있고 스킬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냥 홀라당 다 성인 방송에서 보여줘 버리면 결국은 나중에는 볼 거 다 볼장 다 보고 딴 사람 찾아간다고는 좀 싸게 보이고 좀 낮게 보이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좀 섹시한 농담이나 성인적인 농담 이런 거 툭툭 던져주면서 보일 듯 말 듯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성인 방송도 오래 간다는 롱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오늘은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만 첫 번째 대부분 자기가 퍼스트가 되길 바라요. 시청자들의 퍼스트가 돼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퍼스트가 되고 싶다. 대부분 그렇잖아. 넌 내 첫사랑이게 되길 바란다. 욕심이에요. 이런 새끼들이 지들은 막 너덜너덜해요. 이런 새끼들이 지들은 그냥 막바른 걸레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한테 퍼스트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는 거죠. 욕심의 최고봉은 퍼스트예요. 내가 최고야. 그러다 보니까 랭킹을 조작하고 막장으로 가고 법을 어기고 막 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고. 어디서 물이 지금?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세컨드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퍼스트가 아니라도 세컨드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BJ들은 인기가 있고 수급만 하면 퇴근을 해버립니다. 그럼 볼 방송이 없어요. 일단 방송은 접했는데 유신 방송 있지? 예. 왜? 성실함이 있으니까. 지금 볼 방송 없네? 내가 퍼스트로 보는 방송이 없네? 즐겨찾기 하는 방송이 없네? 세컨드를 찾아야 되겠구나. 밤 10시부터 새벽 3시는 유신이 있으니까 얘 방송 보다가 기다려야지. 예. 이게 바로 세컨드 전략이거든요.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했던 게 세컨드예요. 인기 있는 스타 BJ들은 또 바쁜 척하고 그런 게 거들먹거리는 게 있었는데 유신은 항상 똑같은 시간에 스타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처음에 3-4명 봤어요. 유신의 스타 방송이 처음에 3-4명 봤다고요. 농담은 막 까고 욕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풀방, 나중에 보니까 중계방이 다다다다. 다른 방송에는 프로게이머, 준프로 그런 사람들만 나오는데 내 방송에는 제아의 고수나 그런 사람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1등. 유신의 스타 방송이 이룩했던 역사는 대단한 겁니다. 유신 스타 방송, 유신이 왜 소닉과 노는 대학의 스카웃이 됐고 국장이 되었느냐? 일개 BJ가 아니라 그 차이죠. 레벨의 차이, 경험의 차이라는 거죠. 유신은 캐스터나 진행을 할 뿐만 아니라 기획을 한다는 거죠. 프로듀서를 한다는 얘기죠. 그게 유신이
소닉보다 조금 더 받은 겁니다. 제가 소닉보다 50만 원을 더 받았는데 그 큰 돈은 아니지만 그게 바로 기획의 차이란 얘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세컨드 전략.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실함. 항상 그때 방송하고 있으면 처음에 대수롭게 보지 않던 사람들도 자기가 좋아하던 퍼스트가 방송을 하지 않을 때는 세컨드를 선택을 하게 된다. 그 세컨드가 퍼스트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없는 것이란 얘기죠. 없는 것. 이미 있는 것 따라해봐야 아류밖에 안 돼요. 그거라도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없는 거. 지금 방송 중에 없는 거가 뭐가 있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스타크래프트 방송을 할 때 대부분이 다 온게임이나 MBC 게임 흉내예요. 해설. 자기가 뭐 이런 전략을 쓸 것이다. 지루하죠. 잠 와요. 목소리도 졸리면 계속. 그럼 난 뭐였었느냐, 스타 방송에서 캐스터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진행하면서 캐스터 진행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스타크래프트 오래 쳐본 사람들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다 알아. 굳이 주둥이 나불나불할 필요 없어. 캐스터의 역할은 뭐냐? 경기 진행하면서 재밌게 해주는 거야.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칸타비아 알러브 이윤열은 수달 조개 먹을래? 처음엔 유치해요. 에이 저 병신 뭐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따라해 나중에. 자 갑니다 감미연 이러면서 이동하죠. 이동할 땐 이동국 이런 걸 하면은 그러니까 나중에는 스타크래프트를 안 보는 사람들도 잠을 깨려고 본다는 거 라디오처럼. 이 새끼가 밤새 막 뭐 지랄지랄 하니까 막 성대모사하고 뭐 못난 놈 하면서 이런 싸가지 없는 이렇게 농게 하니까 재밌다 이거죠. 기존의 스타크래프트에서 없는 거 캐스터 지향 주저리 했던 말 무슨 맵의 상성 이런 개소리 안 하고 온게임넷이나 MBC 게임하고 확실하게 차이 날 수 있는 거. 웃겨. 이 새끼는 웃기네. 그 이후부터 모든 e스포츠 리그에 개그지향 캐스터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이게 최초예요, 제가. 아프리카 TV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이 지향으로 가는 거죠. 재밌어야 된다. 전략, 지랄, 연병 그거는 다 안다. 이제 할 만큼 하면 10년 넘었으면 다 아는 거지. 없는 걸 내야 되나. 자, 예를 들어보세요. 스포츠 중계. 대부분의 아프리카 TV의 스포츠 중계 다 고화질이에요. 전 고화질이에요. 축구 선수의 빤스와 사이즈도 보여요. 선수의 젖꼭지가 보여요. 대부분이 화질, 음질 이런 것만 신경 써요. 나 거기다가 더빙을 입혔어요. 일반 스포츠 중에 재미없거든요. 좋아요. 자, 박지성 오른쪽으로 갑니다. 깜주 옆에서 막고 있죠. 이런 연병을 넘어 어디서 감히 박지성의 옥체에 손을 대요? 빼야죠. 따베즈 패스를 어디로 하나요? 따베즈 빼야죠. 베레바 통풍이 안 되네요. 호나우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밌게. 왜냐면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를 중계할 때는 재미없을 때가 많거든요. 지루할 때가 있어요, 그냥. 삼자범퇴 막 이럴 때. 그럴 때는 좀 디스를 섞어가지고 재밌게 해주면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스포츠 개그 중계를 한 게 저 판도라 TV 라이브 때부터였는데 박지성 메뉴 경기를 중계하는데 선수 이름을 몰라요. 상대방 선수를. 그냥 머리가 좀 이렇게 대걸레처럼 스타일이면 대걸레. 아니면 이제 머리가 없다. 그럼 쭈꾸미. 근데 좀 이제 흑인분이다. 그럼 깜쭈. 비하하려는 노가 아니라. 아니면 이제 그냥 백인인데 머리가 없다. 그럼 백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박지성 위주로. 그다음 최초의 퍼거슨 껌 깨무는 소리. 알라 박지성. 해서 중계를 해가지고 역시 대박이 나가지고 박지성 그때 당시에 맨유와 리버풀 경기에서 10,000명을 넘게 봤죠. 10,000명을 스포츠 중계 사상 최고의. 그리고 최근에 마지막으로 했던 게 아시안컵 축구 경기. 그것도 역시 10,000명이 넘는 엄청난 아프리카 운영자도 놀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조의 사우디 인기 없는 다른 조의 팀의 경기도 3,000명 이상이 봤다는 얘기죠. 왜? 유신의 중계가 재밌으니까. 다른 방은 더 고화질이고 음질이 좋아도 풀방도 안 됐어요.
400명이나 그런 풀방도 안 됐었는데 오로지 유신 방송. 그렇게 인기가 있으니까 소나기님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유신이 그렇게 인기 있으니까 누가 따라서 했죠? 많은 BJ들이 따라서 했죠. 뭐 노래하는 코트도 따라했었고 해설한다고 많은 BJ들이 더빙을 해서 예전에는 그냥 화면만 중계해 줬었는데 화면 그 캠을 띄워 가지고 중계하는 방식을 따라서 하게 된 거죠. 없는 걸 해라. 있는 거 하지 마라. 있는 거 누가 먹방하면 같이 따라서 처먹다가 고혈압이랑 그렇게 골로 갈 수 있으니까 없는 걸 해라. 퍼스트 첫 번째를 욕심내지 말고 처음 시작할 때는 세컨드 공략을 써라. 성실하게 정해져 있는 시간에 해라. 소나기님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없는 거를 해라. 없는 걸 하게 되면 애완동물 펫 방송을 하더라도 더빙을 하게 되면 재밌게 환상적이 된다는 얘기죠. 애들이 좋아해요. 엄마, 맘마 주세요. 내 거야, 맘마. 엄마, 맘마 지금 없단 말이야. 넌 가서 아빠한테 달라고 그래. 뭐야, 이 새끼야? 보면서 요건 하면 안 되죠. 애들이 보는 거면. 자, 그런 식으로 더빙을 한다든가 자기만의 스타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욕심을 버려야 해서 세 번째가 뭐냐? 돈이라는 거죠. 돈이라고 있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솔직히 저 돈 있으면 좋죠. 지금 사자TV 운영하기도 힘들고 제 소원이 뭐예요? 사자TV에서 나온 수익으로 방송만 하고 사는 거예요. 신문사 운영하면서.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예. 돈이라는 게 참 있으면 편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욕심이 끝도 없이 가버리면 돈에 묻혀버리게 돼요. BJ가 방송이. 결국은 돈 얘기만 하게 되고. 그렇죠? 이 돈이라는 게 상당히 내가 사자TV.com을 운영하면서 가장 정말 속으로 눈물을 흘렸던 적이 내가 화장실에였는가 눈물을 흘렸어요. 실제로. 뭐였냐면 팝콘TV 추가하기 전에 사자TV 자체 플랫폼에서 자발적인 구독으로 돌아간 거예요. 3개월이. 딱 3개월이. 자발적인 정기 구독 그때 뭐 승규님 있었긴 하지만은 3개월 동안 돌아간 거예요. 기적이죠. 지금은 원상봉 거의 망해가지만 너무 기적이고 감동이죠. 수족관 사장님이나 주변 분들도 도저히 누가 자발적으로 하냐. 과금해도 안 되는 건데 누가 자발적으로 구독을 하냐. 강요도 안 하고 유도도 안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믿고 누가 하냐. 근데 3개월을 하고 다시 어려워졌죠. 어려워져 가지고 제가 보험을 들었어요. 작은 걸로 금액 작은 걸로 보험을 3개 들었는데 나중에 제가 장애자가 되거나 죽으면 찾을 수 있는 것에서 뺀대요. 그러니까 내가 납입한 부분의 일부를 찾아 쓰는 거죠. 그런 제도가 있다. 2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 돈으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고 미리 찾아 쓸 수가 있는데 내가 그 돈을 받으러 가면서 슬프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죽거나 암에 걸리거나 내가 죽거나 암에 걸리거나 많이 다쳤을 때 받아야 될 보험금을 내가 납입한 부분이지만 땡겨서 쓰는 거니까 좀 슬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클린 UCC 캠페인만 안 했으면 보험을 줄일 필요도 없었고 내가 죽으면 될 돈을 더 빼서 미리 쓸 필요도 없었고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단 하나는 뭐냐면 소신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많이 욕을 먹고 실수도 많이 하고 했지만 화도 내고 막 그런 것도 했지만 내가 그래도 15년 넘게 방송을 하면서 큰 잘못이나 엄청난 그런 잘못은 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사생활을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를 했고 그래서 지금 뭐 남자 좋아하니 양성애자니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저 여자 환장합니다. 다만 방송으로 만난 분들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더 조심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런 공격이나 그런 상처를 입게 되고 있지만은 니콜 키크더만님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처를 받더라도 제가 여성 매니저분들이나 여성 BJ분들이나 저희 여성 애청자분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분들을 방송에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나 아니면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나 아니면 내가 뭐 어떻게 해보려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예. 그 진심을 믿어줄 사람도 한 명 이상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과거 아프리카 TV나 인터넷 방송에서 누렸던 얻었던 인기에 준하면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절제하고 지금까지 지켜올 수 있었다는 것은 저의 그 신념이나 믿음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었으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죠. 저는 저한테 미안합니다. 시청자분들한테 미안하기보다는 저는 유신 그대로를 보여주고 싶어요. 유신이 모자라고 가끔은 이렇게 화도 내고 그런 캐릭터이길 바라지. 유신은 뭐 존경할 만한 위대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소탈하게 저 새끼는 좀 가끔 잘난 척도 하고 자뻑도 있고 슬퍼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고양이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화분도 꽃도 좋아하고 가끔 시 쓰기도 좋아하고 그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 BJ 스쿨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BJ로 도전하라. 하지만 지킬 걸 지키면서 하는 BJ로 도전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법 어기고 불법 편법 탈법하고 청소년에게 위해되는 막장 쓰레기 방송을 하면 당장에 돈을 벌 수 있고 인기를 얻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자신의 방송을 자료를 VOD를 봤을 때 정말 한숨밖에 나올 게 없다는 얘기죠. 유신님 이야기는 그만 좀요라고 하셨는데 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첫 시간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특강을 하면서도 방송에 필요한 내용들을 얘기해 드리면서도 이런 제가 살아온 15년의 역사를 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2년 전인가요 벌써 이천에 있는 청강산업대학교 e스포츠학과 1학년 A반, B반을 가르칠 때 진심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강의 시간에 게임하고 딴 생각하신 분들 많을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뭘 좋아하는지,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왜? 내가 어떤 일을 싫어하죠. 근데 그 일을 해봐요. 이래서 싫구나. 이런 재미도 있거든요. 근데 이 BJ라고 하는 것은 꼭 자기가 피사체가 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피사체가 될 수 있거든요. 멋진 광경, 멋진 장면, 보여주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PD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특강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꼭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된다. 피사체의 문제인데요. 자기가 자기를 찍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피사체의 문제인데 자기가 자기를 찍어서 방송하는 사람은 MC, 연기자, 개그맨, 뭐 자기 목소리를 하게 되면 성우, 뭐 게임 BJ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고 남을 찍으면 배경을 찍으면 연출자가 되는 거예요. 굳이 자기가 노출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목소리만 나가고 어떠한 그 강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살아온 얘기를 한다든가 여기 여행을 갔었는데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는 어떻게 여행 정보를 전달한다든가 사람이 10명이 보든 20명이 보든 그런 사람들끼리 공유를 시작해서 점점 컨텐츠를 발전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나중엔 야외 가서 찍어서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사진이 동영상이 되고 동영상이 라이브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피사체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나오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전에 내가 노는 대학 국장이었을 때 방송국장이었을 때 소닉이 카메라 울렁증, 카메라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많았던 아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이제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내가 카메라에서 너 해설해봐. 발발발 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일취월장한 거죠. 내가 카메라에 끄집어낸 장본인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요. 카메라를 처음에 딱 놓고 이렇게 하면은 두근거리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하는데
편하게 하게 되면은 사람들과 대인 관계에 있어서 얘기하는데, 특히 약간의 좀 내성적이거나 다른 사람들과 말하기가 좀 힘드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정말 BJ가 대인 관계의 트레이닝에서는 최고의. 다만 옆에서 봐주는 코치가 있으면 좋다는 얘기죠. 혼자 부딪히다 보면, 얼마 전에 최진실 씨, 고 최진실 씨의 따님이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다가 크게 상처받은 적이 있죠. 그게 바로 트레이닝이 없이 방송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멘탈, 정신, 컨텐츠, 기술 교육을 마치고 나서 방송을 해야만이 자신감도 있고 어느 정도의 기본이 되게 방송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BJ 스쿨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신감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BJ 스쿨에서 진짜 유신님 스튜디오에 가서 직접 배우고 싶다,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신청을, 개인 교습도 받습니다. 다만 이거 돈을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저 시간을 빼야 되기 때문에, 뭐 개인 교습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내성적인 부분들, 여러분들 자녀분들 중에 여리거나 내성적이거나 상처를 잘 받거나 이런 분들은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사체가 꼭 자기이지 않아도 충분하다. 그 어느 배경을 찍거나 바닷가를 찍거나 자기 아파트 박을 찍거나 키우는 개를 찍거나 자기가 키우는 상추 텃밭을 보여준다거나, 모든 것들이 자기의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엄마랑 얘기해가지고 엄마가 좀 MC를 해달라고, 나는 PD가 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엄마와 함께하는 방송,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거리가 없잖아요. 근데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같이 손녀, 손자가 앉아서 채팅창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오손도손 추억을 얘기하는 방송, 이런 방송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뭐 농사를 짓는다, 자기가 뭐 개를 많이 키우고 고양이를 많이 키운다, 그런 고양이나 개를 키우는 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송, 이런 부분도 시작을 해서 MC나 연기자가 자신이 없다면 연출자가 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드라마, 이건 아이디어 주는 건데 따라서 그런데, 드라마 정보를 제공하는, 지금 어떤 드라마가 재밌지? 어떤 게 재밌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도 스틸샷 정도는 쓸 수가 있거든요. 정보니까. 그러면 드라마의 스틸샷이나 줄거리나 어떤 재미가 재밌다, 요 일드는, 일본 드라마는 요런 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된다. 미국 드라마 워킹데드 같은 경우에는 뭐 좀비물이다, 이거 좋아하시고 공포물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시면 좋다라든지, 드라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BJ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도 스틸샷을 보여주고 자기가 뭐 파워포인트나 워드로 쳐가지고 글자로 준비를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나, 왜냐하면 사람들은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를 얻어야 될지 하는 게 있을까요? 그런 방송이 인기를 끌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었죠. 욕심내지 말아라고요. 자기가 트레이닝 없이, 공부 없이 인기 스타는 없어요. 인기 BJ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운 때문에 어쩌다가 조작으로 그렇게 된 사람들은 오래 갈 수가 없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다 보면 노하우가, 처음부터 인기를 얻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배우지도 않고 벌써부터 스타가 되려고 할까요? 우리가 보면 슈퍼스타 K에서 우승을 해서 1등을 한 사람도 엄청난 트레이닝을 합니다. 기획사에서. 그 사람들은 그냥 기본 실력으로 하는 것 같죠. 소녀시대도 트레이닝을 하고요. 슈퍼주니어도 트레이닝을 합니다. 연습 없이, 경험 없이, 단계 없이 바로 인기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막장 방송을 하는 거예요. 불법 탈법을. 자극적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꽃보다 할배가 자극적입니까? 진짜 사나이가 자극적이에요? 생각을 바꾸세요. 자기가 그렇게 몰고 가기 때문에 그 막장을 좋아하는 시청자들이 몰리는 겁니다. 충분히 아이디어로 승부할 수 있고 재밌게 승부할 수 있어요. 양띵 방송, 뭐 BJ 대도서관 등등, 그 사람들의 노하우, 그 사람들의 기본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내가 저번에 지적했다시피 양띵 방송의 한계성은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송을 할 때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단점. BJ 노래하는 코트, 노래 잘해요. 근데 뭐 승량이나 역시 다른 게스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뭐
토크온이나 이런 데서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좀 끼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또 단점이 되고 위험성이 많죠. 덴저러스하죠. 사실은 딴방 가가지고 욕 배틀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 노력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생각해보면 일단은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채팅창에서. 오늘 뭐 강의가 벌써 90분이 다 넘어갔는데요. 요거 너무 길게 했어요. 이걸 45분 잘라서 했어야 되는데 1, 2부로 너무 길게 해가지고 이게 길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짧게 질문 받겠습니다. 뭐 질문 있는 분들 있으면 자, 추천 감사합니다. 질문 있는 분 없으세요? 인기를 한 방에 올리는 방법 막장 방송밖에 없나요? 다음 주에 그걸 강의를 할게요. 코도소님이 말씀하신 다음 주 토요일 날 인기를 한 방에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주에 90분 동안 특강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인터넷 방송으로 충분히 생계 유지 가능합니다. BJ 대도서관 뭐 많이 벌 때는 유튜브로 3천만 원 벌었다고 하는데 유튜브에 최적화된 컨텐츠, 길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는 컨텐츠만 잘 찾으면 충분히 한 달에 클린 캠페인만 하지 않으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컨텐츠 개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이게 제일 최적이고요. 그 다음에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남의 거 베끼는 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고 호기심, 좀 어딘가 그런 게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초기 비용은 어느 정도 그냥 캠 하나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캠 추천해드릴 수 있는데 마이크가 달려 있어요. 그 심지어는 캠이 PC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은 스마트폰으로 시작할 것인가 실습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1부는 뭐 이론, 2부는 뭐 실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방 열어가지고 팝콘 TV에서 직접 실습할 수가 있고요. 팝콘 TV랑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 실습은 팝콘 TV로 할게요. 그래서 팝콘 TV에서 열심히 실습하신 분들은 제가 눈여겨 보다가 깜짝 선물이나 스튜디오로 초대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특별한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씨는 15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역사와 함께 한 거예요. 저와 함께 역사와 함께 한 거기 때문에 사자TV의 역사와 유신의 역사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적인 질문은 나중에 지금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먹방을 하려면 식사 비용을 많이 들여만 하는 건가? 처음부터 자기 맞춰 가세요. 아이디어로.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먹방을 권장해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먹방에 관련된 특강을 하겠습니다만은 먹방을 그렇게 강추하지는 않아요. 먹방은 서브 컨텐츠 정도로 하지 먹방을 주력 컨텐츠로 하게 되면은 몸도 버리고 마음도 버립니다. 스튜디오 실습은 글쎄요. 무료로 무료로 하기에는 좀 힘든데 시간을 내야 되니까 그건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배워도 되는 거지만은 4회 기준으로 해가지고 돈 벌려고 방송 시작하는 거 비난받을 필요 없습니다. 언변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연변은 가야 되는 거지만 언변은 만드는 겁니다. 트레이닝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추천 감사합니다. 먹쇼라는 건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기존에 있는 말을 그대로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뭔가 브랜드를 만드는 걸 좋아해요. 브랜드를 만들어서 새롭게 내 걸로 먹쇼의 탄생은 먹방 방송할 때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특집으로. 저기 특강할 때 또 주제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한 방에 인기 BJ 되는 방법 아까 코도소님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만족을 하셨나요? 그래서 지금 오늘이라도 방 열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상한 방송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렇게 BJ뿐만 아니라 언론사 설립에 대한 언론사는 아닙니다. 저는 BJ 스쿨이지 언론사 스쿨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생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뒤풀이 좀 하다가 또 10시 또 리방 방송 준비해야 되니까 자, 오늘 BJ 스쿨 특강 첫 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J 스쿨 게시판이 있거든요. 사자TV.com 접속하셔서 오른쪽에 BJ 스쿨 배너 클릭하시면 되니까요. 그쪽으로 오셔서 질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팁 같은 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자TV 유신시오 BJ 스쿨 특강은 유신시오 팝콘TV로 본다. 스마트폰으로 볼 때는 팝콘TV 어플리케이션, 유신의 쇼핑 습관 사자TV 오픈마켓 유핑, 유신의 BJ 스쿨이 함께합니다.